안녕하세요. LA의 비트 슈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긴 여정을 마치고 어젯밤에 제가 컴백 홈 LA로 돌아왔는데요. 어제 제가 운전을 하면서 LA로 출발을 했는데 오다 보니까 아침에만 해도 핸드폰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19,000달러였는데 움직이질 않았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오는 도중에 보니까 갑자기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쭉쭉쭉, 이게 무슨 일일까? 2만 달러를 돌파하고, 우와! 그래서 부랴부랴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한데, 이런 부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전반적인 방향,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좀 여러 가지 제가 밀려있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2752달러. 와, 여기 미니 차트 보이죠? 이게 어제 오후 한국 시간으로, 아니 미국 시간으로 죄송합니다. 세도나에서 제가 돌아오다가 깜짝 놀랐는데 쭉, 그리고 한번 쉬었다 또 다시 한번 쭉, 와. 그리고 이더리움도 1,500달러를 뚫고 비트코인과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 보면 XRP도 47센트 꾸준하게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 에이다가 그동안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 0.4달러를 뚫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어제 영상에서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게 온다, 이런 영상을 남겼어요. 이 사람이 하다 이제는 안 되니까 펌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라나도 분위기 좋죠. 도지코인이 오늘만 15%.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금요일에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큰 기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코인들도 다 시바이누까지 다 쭉쭉쭉 다 좋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비트코인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왜, 무슨 일인데 도대체 주식이 올라서 같이 올라가는 걸까요? 주식 시장 한번 볼까요? 주식이 어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 실적 보면 나스닥이 2%가 하락을 했어요. 메타가 오늘 17% 하락. 구글은 9.6%가 하락.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코인은, 아니 이거 주식은 제껴놓고 혼자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뭔가 조금 좋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자면 딱히 이유가 없는데, 이게 지금 숏스퀴즈가 있었습니다. 청산이 있었겠죠. 숏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양일간 1.3빌리언 달러가 넘게 이렇게 청산을 당했습니다. 한 1.5조 원 정도? 1.8?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거래소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시간을 보자면 바이낸스에서 45%의 청산이 있었습니다. 숏 청산이겠죠, 당연히. 이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가 가장 큰 거래소니까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청산을 당해도 바이낸스에서 제일 청산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이 바이빗, 선물하면 바이빗이죠. 그래서 이렇게 청산을 당한 양이 이런 순으로 보여지는데, 지난 24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TX에서 82.58%의 숏 청산이 있었습니다. 아니, FTX라면 이 거래량이 바이낸스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82%가 FTX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48시간을 봐도 FTX에서 한 86% 정도. 아니, 왜 FTX에서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숏 청산이 있었을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움직임이 있었겠죠.
샘 뱅크맨 프리드가 뭔가 크게 작업을 했던지 아니면 샘 뱅크맨 프리드가 뭔가 작당을 하다가 청산을 당했던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겁니다. 뭔가 FTX에서 뭔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샘 뱅크맨이 이 청산을 당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다른 개미들을 괜히 부추겨갖고 청산을 시킨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샘 뱅크맨 프리드가 이 사람이 그동안 계속해서 어디서 돈을 났는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막 다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샘 뱅크맨 프리드가 이 봇을 가지고 자동 매매를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FTX는 자기 거니까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겠죠. 그런 자기가 만든 봇으로 했는지 뭔가 봇으로 막 무한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게 한번 삐끗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뭔가 돌발 상황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승이 조금은 지속 가능하기 좀 어려운 상승이 아닌가, 뭔가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이 깜짝 상승이 좀 더 지속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건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요걸로 봤을 때는 조금은 이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다. 이건 우리가 좀 인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호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발표 전까지는 뭐 좀 가더라도 뒤돌아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 주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때까지는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상, 요걸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6일 남았는데 시장의 예상은 0.75%입니다. 92.5%가 0.7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5%에 대한 기대가 아주 살짝 7.5% 정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기대가 생기고는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이거 그렇게 핑크빛만은 아니네? 리세션으로 막 빨리 들어가겠는데, 추락하겠는데, 이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평상시 같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겠지만, 지금은 리세션으로 심하게 이거 추락할 것 같으면은 금리 올리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지금은 0.75%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고 12월 달은 어떻게 될까? 이때는 또 의견이 갈려요. 0.75 한번 하고 그 다음에 0.5 하겠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35.6%, 0.75 두 번, 이게 59.8% 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들, GDP도 곧 발표를 하는데 이런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기대치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격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11월 2일, 이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입니다. 11월 2일,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 11월 3일입니다. 그때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잡힐 거는 같은데 0.75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0.75보다는 제롬 파월이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기자들과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올 말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할지, 그리고 고용시장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데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미국 주식만 뭐 이렇게 쳐다보냐, 제가 미국에 살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 미국 주식시장, 미국 경제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이거 보면 나라별로 주식시장의 규모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올 1월달 기준입니다. 미국이 59.9%입니다. 60% 정도. 전 세계의 60%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 6.2%, 그 다음이 영국 3.9%, 중국 3.6%,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독일, 호주, 타이완, 인도, 그리고 한국이 1.4%입니다. 한국이 좀 더 분발해서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겠죠. 다 제끼고 이 친구들 쫙.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나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미국의 금리 정책이라든지 경제 상황, 주식시장의 움직임 계속해서 째려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영국 소식을 전해봅니다. 친암호화폐 인물로 알려진 리시 스낙이라는 사람이 영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트러스 총리가 사임을 했죠. 근데 이분은 45일 만에 일장춘몽 100일 천하도 아니고 뭐 45일이라 너무 좀 안쓰럽죠. 뭐 해보지도 못하고 물러났는데 새롭게 등장한 이 인물 리시 스낙, 이 사람은 재무장관으로 재직을 하는 동안에 국가를 암호화폐 국제 허브로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뭔가 큰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총리가 되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영상을 내보냅니다. 중앙 집중식 암호화 통화에 대한 리시 스낙의 견해와 G7 국가에서 이를 사용하는 방법. 중앙 집중식 암호화 통화란 CBDC를 말하는 겁니다. 디지털 영국 파운드를 만들어서 이걸 활성화시키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할 건지 G7 국가들이 모두 다 CBDC를 지금 구축해서 활용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코인은 버리고 CBDC만을 선택하는 걸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 개혁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영국을 암호화 자산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것이 제 야망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요약한 이것은 영국 금융 서비스 산업이 항상 기술과 혁신의 최전선에 서도록 하기 위한 우리 계획의 일부입니다. 수낙은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CBDC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또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글로벌 허브로 만들자, 영국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을 보자면 CBDC와 일반 우리 암호화폐가 공존하는 그런 모델을 상상하면서 그걸 구축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국이 취하기로 결정한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의 상징으로 연말까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발행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러니까 NFT 좋다, 코인 좋다, 이런 얘기죠. 잘 규제를 해서 제도화적인 그런 접근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깜짝 상승, 이건 아직 방향성은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금리 발표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뭔가 커다란 움직임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는 드디어 어디론가 움직이고 막 요동치는 그런 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하고 펀더멘틀에 집중해서 좀 장기적인 접근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